수해 복구를 돕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태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아픔을 극복한 경험을 나누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김돈곤 청양군수가 충남도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의 합동 수해 전담팀 구성을 건의했습니다. 김 군수는 정확한 피해 조사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양에서 60대 남성이 밤에 도로를 배회하다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어두워서 남성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서해 연안에 고수원 예비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충남도가 양식장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어장 예찰을 강화하고 관리 요령을 전파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청양 등 수해 현장 곳곳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죠. 이웃한 시군들도 도움의 손길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보다 아픔에 공감하며 현장에 한달음에 달려간 이들은 바로 태안 주민들이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물이 빠지자 처참한 모습을 드러낸 주택. 자원봉사자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망가진 시설물을 옮깁니다. 수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이들, 바로 태안 주민들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12개 단체 120여 명이 청양과 공주 등 피해 지역 복구 활동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청양의 수해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우리 태안군에서 우리 봉사팀들, 우리 여러 봉사팀들 같이 혼합해서 오는 끝에 자총 우리 자유청년맹 태안군 지혜도 같이 인원 모집해서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왔습니다. 가세로 군수와 태안군 직원 40명도 피해 농가를 돌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못 쓰게 된 농작물을 걷어내고 직접 가져온 도구로 비닐하우스를 치우며 농민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거의 하우스가 3분의 1 이상이 잠겼고 그리고 웬만한 모든 물품이나 그런 것들이 물이랑 기름이랑 섞여서 쓰기 힘들 수준까지 와서 되게 농가분들이 되게 마음이 아프실 것 같더라고요. 태안 지역사회가 내일처럼 손을 걷어붙인 이유는 16년 전 기억 때문입니다. 당시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태안 앞바다는 전국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푸른빛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들 전국에 123만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바다를 치유했듯이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청양 군민들 그리고 피해를 보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함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마음의 위로라도 다소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는 피해 주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해안 봉사단이 오셔가지고 정말 더 이상 이렇게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고맙고 어떻게만 보답할 길이 없어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태안에 가서 봉사를 하고 싶고요. 태안 군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해에도 청양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를 도왔던 태안 주민들. 이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웃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움 받은 동네요. 아니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힘내세요.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태안 지역의 조사료 생산업체들이 청양 호우 피해 축산농가에 조사료를 지원했습니다. 태안 지역 조사료 생산업체 10곳은 3,300만 원 상당의 조사료 400여 개를 청양군에 전달했는데요. 청양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59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어 가축 13,000여 마리가 폐사하고 조사료 3,000개가 유실됐습니다. 김돈곤 청양군수가 충남도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시군의 합동 수해 전담팀 구성을 건의했습니다. 김 군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남도가 피해액 전액 지원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정확한 피해 조사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충남도는 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호우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대상은 마을 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과 지하수입니다. 연구원은 도민 건강 피해 예방과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6일 밤 10시쯤 청양군 청남면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60대 남성 보행자가 달리 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밤이라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자로 서해 연안에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충남도가 양식장의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도 수산자원팀의 강종순 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팀장 강종수입니다. 예, 먼저 서해 연안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입니다. 즉 예비주의보가 발령이 된 건데요. 현재 충남도에서 어떤 조치 취하고 있습니까? 네, 고수온 AB주의보는 고수온 주의보 발령에 즉 7에서 10일 전후에 발표되는데요. 충남도는 현장 대응반 설치 운영으로 더 촘촘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우심 지역인 천수만은 양식어장 고수온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양식생물 피해 저감을 위해 적정 출하유도, 산소 공급기 등 4개 시군에 대응 장비 4억 5천만 원을 지원한 상황입니다. 네,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알리는 장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양식보험 7억 원을 지원하는 등 예방 중심적 활동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누리소통망을 활용해 해역별 실시간 수온 정보, 양식장 관리 요령 등을 제공해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고수온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사육밀도 지키기, 차각망 설치 등 자기주도적 어장 관리 실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찰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죠. 충남도는 이번 주 장마의 소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에 따라 서해 연안 해역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수온 발생에 대비하여 어장 예찰 강화, 고수온 발생 상황 신속 전파, 현장 밀착 지도 등 전방위적으로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 강종순 수산자원팀장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5월 밤 시간대 보령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전방 교차로에 적색 전멸 신호가 깜빡이고 있는데요. 블랙박스 차량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우측에서 진행해오던 차량과 강하게 부딪힙니다. 전멸 신호는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 주로 운영됩니다. 깜빡이는 전멸등도 정상 신호이므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황색에서는 서행, 적색에서는 일시정지, 반드시 기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5월 예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데요. 직진해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불일 때 반대편에서 직진해오는 차량이 없는지를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움직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5월 저녁 시간대 예산의 한 도로, 빠른 속도로 달리는 블랙박스 차량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충격이 상당히 보이는데요.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부주의나 가실이 아닙니다.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 홍성군이 홍주 읍성 복원과 정비 사업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문화재청을 찾아 내년도 정부 예산 97억 원 반영을 요청하고 설계 승인 등 사전 행정 절차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습니다. 군은 군비 365억 원 등을 포함한 사업비 463억 원을 들여 홍주 읍성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개발한 극조 생종 햅쌀 빠르미의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빠르미의 재배 기간은 80일 안팎으로 국내 쌀 가운데 생육 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다음 달 초까지 대체 작물로 빠르미를 심는다면 늦가을 수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